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이고 요즘 기준으로 보면 꽤 어린 나이에 결혼한 편이에요. 또래 친구들 중에는 아직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봤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그 나이에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가정을 꾸리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결혼 초반엔 주변에서 그 나이에 시집가면 시댁에서 눈치 많이 보일 텐데 괜찮겠어? 라며 걱정해주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사실 제가 예민하고 민감한 편은 아니지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괜히 혼자 끙끙 앓는 스타일이거든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부럽기도 하고 때론 제 이런 성격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누구 하나 제대로 말대답해본 적도 없고 기분 나쁜 티도 잘 못 내는 성격이라 어디 시집살이 당하기 딱 좋은 타입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런 저니까 당연히 결혼을 앞두고 시누이나 시어머니처럼 시댁 식구들이 좀 까다롭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시집살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것도 다 저희 아가씨 덕분이에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희 시누이는 오히려 저를 편하게 대해주고 제가 혹시라도 시댁에서 불편하지 않을까 먼저 살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인지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단 한 번도 시댁에서 마음이 다치거나 눈치를 본 적이 없어요.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상한 시누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죄책감이 들기도 해요. 저는 이런 좋은 시누이를 둬서 너무나도 감사하거든요. 혹시 이 이야기가 조금은 특별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저 같은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부디 끝까지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11살 차이 나는 신랑과 작년에 결혼했어요. 나이 차가 좀 있다 보니 주변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신랑이 참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워서 그런 말들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죠. 신랑은 내 남매 중 첫째, 그러니까 장남이에요. 밑으로 시동생이 둘, 그리고 막내로 시누이가 한 명 있는데 처음엔 그 존재들이 제게 낯설기만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될 사람들이니 예쁘게 잘 지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정말 설레면서도 긴장되는 날이었죠. 그런데 그날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시누이는 제 얼굴을 잠깐 마주친 뒤 형편없는 표정으로 신랑을 쳐다보며 대뜸 날강도 같은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 표정이 얼마나 싸늘했는지 저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고 말았죠. 그러고는 저한테 간단히 인사만 하고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라 머리가 하얘질 정도였어요. 게다가 두 시동생들도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긴 마찬가지였어요. 신랑을 향해 비꼬듯이 말하고 마치 어릴 때부터 억눌려 살았다는 듯 신랑을 구박하는 말들만 늘어놓더군요. 저는 속으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거지?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사람인데 이토록 무시당할 이유라도 있는 건가? 하고 의아해졌어요. 신랑은 저한테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고 직업도 안정적이고 책임감도 강한 사람이에요. 가족이니까 친하고 편해서 그런 농담을 하는 건가? 하고 억지로 좋게 생각하려고 애썼지만 솔직히 마음속에서는 계속 불안한 생각이 피어오르더라고요. 현재 시동생들은 아직 미혼이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시댁에 가면 늘 그 둘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아가씨는 직장이 멀어서 혼자 나가 살아서인지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그날 첫인상이 너무 강해서 지금까지도 선뜻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참고로 신랑은 지금 39이고 큰 시동생은 37, 작은 시동생은 36이에요. 막내인 아가씨는 33입니다. 나이는 들 만큼 들었는데 왜들 그리 신랑에게 모질게 대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신랑과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무렵 저는 예단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예물 리스트, 양가 상견례, 예단 예물 예식장 예약까지 하나하나가 큰 산처럼 느껴졌고 처음 겪는 일이라 더욱 조심스러웠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시누이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얘야, 너 필요한 거 있니? 예단 들어올 때 뭐 챙겨줄까? 처음엔 그저 가족끼리 챙기는 훈훈한 분위기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전화기 너머로 들린 시누이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없어. 바빠. 끊어. 목소리도 퉁명스러웠고 말투도 냉정하기 짝이 없었어요. 시어머님의 통화 볼륨이 꽤 큰 편이라 옆에 앉아있던 저도 그 말 하나하나를 또렷이 들을 수 있었죠.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어머님은 무안하셨는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전화를 끊으셨고요. 그날 저녁 저는 그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예단 얘기가 불편했나? 하고 괜히 혼자 자책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며칠 뒤 신랑에게서 그날의 진실을 듣게 됐어요. 아가씨가 시어머님께 대놓고 그러셨대요. 나이 어린 신부님 모셔오면서 예단 타령하지 마. 오빠랑 결혼해주는 것만도 고마운 줄 알아. 그 말을 들었을 땐 화가 난다기보다는 너무 어이없고 황당했어요. 제가 신랑에게 모자란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신랑과의 관계에서 진심을 다해왔는데 말이죠.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저를 보는 건지 아가씨의 그 말은 저를 사람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태도처럼 느껴졌어요. 더군다나 저는 연애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신랑이 제 두 번째 남자였고 결혼을 전제로 사귄 건 처음이었어요. 반면 신랑은 과거 연애 경험도 많고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했던 여자도 있었다고 들었죠. 그런데 아가씨는 그 얘기를 듣더니 오히려 신랑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양심 있으면 평생 저 사람 모시고 살아야 해. 순간 그 말이 참 모순적이기도 했어요. 처음엔 저를 모셔온다고 하더니 갑자기 저를 귀한 사람 취급하는 듯한 말을 하니 말이죠. 어쨌든 아가씨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예단 준비는 굉장히 간소하게 넘어갔어요. 시동생들이나 시누이, 친척들에게 따로 예단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떨어졌고 저희는 시부모님께 이불과 양복, 한복만 정성껏 해드렸어요. 현금 예단은 아예 하지 않았고요. 대신 예물은 제 몫대로 잘 받았어요. 반지, 목걸이, 시계 같은 것들도 예쁘게 마련했고 꾸민비도 따로 챙겨받았죠. 재미있는 건 저희 아가씨가 저한테 구두랑 가방을 직접 사주었어요. 처음엔 믿기 힘들었는데 정말 마음을 담아 고른 것 같아서 조금씩 아가씨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시동생들에게서도 꽤 뜻밖의 선물을 받았어요.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 세트를 정성껏 준비해줬고 예복도 따로 챙겨주었죠. 그날 친정엄마랑 친정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야, 너 진짜 사돈댁에서 공주님 모시듯이 하더라. 어디서 그렇게 귀하게 대접받고 있냐? 그 말에 괜히 뿌듯하고 내심 결혼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예쁘게 시작할 수 있었던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시누이는 딱 잘라 말해서 애교라고는 1도 없는 사람이에요. 말투도 늘 퉁명스럽고 대화라는 게 거의 단답형 수준이에요. 응, 아니, 됐어, 이런 식이죠. 처음에는 저도 그 무뚝뚝한 태도에 당황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실은 티를 저렇게 대놓고 내는 건가? 하고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신랑 얘기를 듣고 보니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아가씨는 시댁에서 유일한 딸이에요. 집안의 홍일점이자 막내로 자랐지만 특유의 의젓함 덕분에 귀여움보다는 기대를 더 많이 받으며 자란 스타일이었죠. 어릴 적부터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를 잘하고 운동도 곧잘하고 발표력이나 리더십도 뛰어났다고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급회장은 기본이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줄곧 전교 학생회장을 도맡을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또렷한 성격인지 짐작이 되죠. 그런 만큼 어른들 사이에서도 싹싹하고 예의 바른 딸로 유명했다고 해요. 예쁨도 많이 받고 기대도 컸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 아가씨에게도 꼬라지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시누이가 6살 무렵의 일이래요. 어느 날 할머님께서 손주들에게 장난감을 사다 주셨는데 유독 아가씨만 빼고 남자 손주들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린 꼬맹이였던 아가씨는 그대로 폭발했다고 해요. 혼자 조용히 서운해하거나 삐친 게 아니었대요. 집안을 발칵 뒤집었고 오빠들 장난감을 하나하나 부숴버리면서 울고불고하며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그때의 이야기를 신랑에게 들으면서 웃음이 나오는 동시에 좀 놀라기도 했어요. 그렇게 어른스럽고 단정하게 자란 아이가 그런 면도 있었다니 의외였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꼬마 아가씨가 좀 멋지기도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차별이 뭔지 정확히 인지하고 왜 나만 빼고 줘요? 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표현했다는 게 대단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 일 이후로 아가씨가 울기라도 하면 친가 쪽 어른들이 단체로 진땀을 흘렸다고 해요. 괜히 건드렸다가는 집안이 시끄러워진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신랑 말로는 그 이후로도 어른들이 늘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하셨대요. 쟤는 꼬라지 안 나게 해야 해. 비위 잘 맞춰줘야 집안이 편하다. 정말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대요. 그래서인지 시누이는 어릴 때부터 남들 눈치를 보기보다는 자기 감정에 솔직하게 표현하고 틀렸다고 생각되면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런 면이 좀 부럽기도 했어요. 저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삭히는 스타일인데 아가씨는 그런 거 없이 당당하게 싸우고 주장하고 또 받아내는 성격이더라고요.
저희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 친정에는 들르지도 못하고 곧장 시댁으로 갔어요. 요즘은 신행 후에 며칠 친정에 머물다 오는 경우도 많다지만 저는 바로 시댁 일정에 맞추느라 그렇게 하지는 못했죠. 시댁에서는 오랜만에 며느리 얼굴 본다고 한껏 들뜬 분위기였고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정식으로 며느리로 맞이하겠다며 의식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시어머님은 며느리절 받으시겠다고 하시며 한복도 입으라고 하셨어요. 사실 저도 긴장됐지만 시부모님 뜻이니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또 한 번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드는 주인공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 아가씨였어요. 다들 준비하고 있는데 아가씨가 한마디를 툭 내뱉더군요. 배고픈데 그냥 대충 절 받고 밥이나 먹자. 그 말의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고 저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됐어요. 아가씨 특유의 단답형, 퉁명스러운 말투는 여전했고 신랑은 그 말에 아무런 반응 없이 태연하게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저도 좀 기분이 상했어요. 결혼 후 첫 인사자리고 저로서는 꽤 의미 있는 절차인데 대충 절 받고라니요. 결국 분위기는 빠르게 바뀌었고 다들 복잡한 준비는 생략하자는 쪽으로 정리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평상복, 그것도 청바지 차림으로 시부모님께 절을 드리게 됐죠. 처음엔 멋쩍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께서는 밝게 웃으시며 저를 잘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대충 넘어간 절차 덕분인지 금세 식사 시간으로 이어졌고 다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신랑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밥만 열심히 먹고 있었고 저는 형식이 많이 생략된 그 하루가 조금은 허무하면서도 편안했어요. 밥을 먹던 중 시어머님께서 저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앞으로 우리 자주 연락하자. 전화 자주 해줘.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전화를 자주 드린다는 게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건지 솔직히 감이 오질 않았거든요. 얼마나 자주 해야 자주인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얼떨결에 내내 하며 대답을 했죠.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하루에 한 번인가? 일주일에 3번인가? 혹시 매일?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가씨가 또 한마디를 툭 하고 던졌어요. 엄마, 나도 전화 잘 안 하는데 무슨 며느리 전화야? 그 순간 분위기가 또 한 번 정지됐죠. 시어머님은 살짝 머쓱해지신 표정으로 조용히 웃으시면서 그래. 자식들도 전화 잘 안 하지. 하시고는 그 뒤로 더 이상 전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괜히 민망하면서도 아가씨의 그 말 한마디가 정말 큰 도움을 줬다고 느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전화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연락을 아예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일주일에 2번 규칙적으로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리고 있어요. 특별한 얘기가 없어도 그냥 안부 여쭙고 날씨 이야기하고 뭐 해드시냐 여쭤보는 정도지만 그런 소소한 대화가 이제는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가 먼저 생각나는 날 전화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어머님도 좋아하시고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자연스럽게 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시킨 건 아니었지만 첫 방문이었고 새 식구로서 당연한 예의라 생각해서였죠. 접시를 정리하고 수저통을 들고 일어서는데 그때 아가씨가 조용히 주방 쪽으로 걸어오더니 저를 도와 함께 정리를 시작하더군요.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평소 퉁명스러운 말투와 무뚝뚝한 태도만 보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 말은 저래도 속은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시어머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는 곧장 제지하시더라고요. 얘야, 너는 회사 다니느라 피곤하잖아. 뭘 이런 걸 도와. 들어가서 좀 쉬어. 시어머님은 아가씨를 무척 아끼시는 게 느껴졌고 그 말투에서도 애정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됐어요. 일하는 사람 나만 있어요? 언니도 직장 다니잖아요. 언니나 들어가서 쉬세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어요. 저를 배려해주는 건 고마웠지만 그걸 그렇게 확고하게 표현하니 당황스러우면서도 묘하게 든든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더니 아가씨는 갑자기 신랑을 불렀어요. 신랑이 멀뚱멀뚱 다가오자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죠. 여기 오빠 집이잖아. 이런 거 네가 해. 그리고는 고무장갑을 손에 들고는 그대로 신랑에게 휙 던졌어요. 상황이 순식간에 벌어졌고 저는 그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시어머님은 너무 놀라셨는지 우리 아들은 이런 거 안 해봤어라며 허겁지겁 고무장갑을 다시 뺏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단호하게 한마디 더 내뱉었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시어머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주방을 조용히 벗어나셨어요. 아가씨는 그 틈을 타 저한테로 오더니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고는 식탁 쪽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도무지 무슨 상황인지 파악도 안 된 채 그냥 이끌리는 대로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러더니 아가씨는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 컵에 따라서는 제 앞에 놓아주더라고요. 언니는 이거나 드시고 있어요. 말투는 여전히 쿨하고 거침없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조용히 앉아서 주스를 홀짝이며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날 아가씨 포스에 완전히 눌려서 감히 움직일 엄두도 못 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결혼 후 맞이하는 첫 명절인 설날이 다가왔어요. 설 전날 저희는 시댁에 미리 가서 음식 준비를 도왔고 시댁에서 하룻밤을 묵었죠. 분위기는 살짝 어색했지만 그래도 신랑이 곁에 있으니 큰 불편은 없었어요. 설 당일 아침 저희는 이른 시간에 차례를 지내고 함께 아침 식사도 했어요. 모든 일정이 끝나자 저는 자연스럽게 친정에 다녀와야겠다 생각하고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저를 불러 세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가씨 곧 온다니까 얼굴 좀 보고 가렴. 솔직히 저는 좀 당황했어요. 차례도 다 지냈고 아침도 다 먹은 상태라 늦기 전에 친정에 들르려던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랑이 아가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신랑이 물었죠. 너 언제 와? 엄마가 보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들려온 아가씨의 대답은 역시나 예상 밖이었어요. 왜? 꼭 봐야 돼? 그냥 가. 나 늦어. 그렇게 말하더니 전화를 툭 끊어버렸다고 하더군요. 신랑은 쿨하게 전화를 끊더니 시어머님께 늦는데요. 못 본다네요. 하고 말한 뒤 저를 데리고 주저없이 집 밖으로 나섰어요. 저는 내심 놀라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도 들었어요. 괜히 잡혀서 눈치 보다가 시간을 놓칠 뻔했는데 신랑이 상황을 정리해준 덕분에 친정에 무사히 갈 수 있었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가씨의 직설적인 말투, 신랑의 단호한 행동, 그 모든 게 어쩌면 저를 지켜주는 방식이라는 걸 조금씩 느끼게 된 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님 제사 일정이 다가왔어요. 시댁에서는 예전부터 조상 제사만큼은 꼼꼼히 챙기는 분위기라 긴장도 되고 준비도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사는 주로 저녁에 지내지만 시어머님께서 며칠 전부터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셨어요. 너는 지금 일 쉬고 있으니까 제사 음식 준비 도와줘야지. 아침 일찍 오렴 하시더라고요. 마침 저는 이직 준비 중이라 잠시 직장을 쉬고 있는 상황이었고 시어머님 부탁이니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일찍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죠. 시댁에 도착하자 뜻밖에도 아가씨가 먼저 와 있더군요. 저는 아가씨보다 늦게 올 줄 알았는데 의외였어요. 아가씨는 제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눈이 동그래져서는 언니,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하고 묻더라고요. 저는 살짝 웃으며 어머님이 제사 음식 준비해야 한다고 아침부터 오라고 하셔서요. 하고 대답했죠. 그런데 아가씨의 반응이 또 한 번 의외였어요. 우리 제사 음식 주문하는데? 그 말이었어요. 저는 순간 얼음이 된 듯 멍해졌어요. 분명 어머님은 음식 준비 도와달라고 하셨고 그래서 일찍 온 건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옆에서 듣고 계시던 시어머님은 순간 움찔하시며 어색한 웃음을 지으셨고 제사에는 정성이 들어가야 하잖니 하며 상황을 얼버무리셨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그 말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단호하고 또박또박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성스럽게 주문하고 정성스럽게 올리면 되겠네요. 엄마 언제부터 음식 직접 했어요? 며느리 드렸다고 갑자기 제사 음식 하시게요? 엄마 제사 음식 할 줄이나 알아요? 왜 이래요? 최 여사님. 순간 주방이 조용해졌어요. 말투는 장난스러우면서도 그 안에 단단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저와 시어머님은 동시에 입을 다물었고 솔직히 저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조차 몰랐어요. 그러고는 아가씨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들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제사인데요. 지금 주문하면 가능한 음식 뭐 있어요? 되는 거라도 보내주세요. 그렇게 짧은 통화를 마친 아가씨는 능숙하게 몇 가지 메뉴를 체크하더니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안 되는 거는 언니랑 시장 가서 사오죠. 나가요. 결국 우리는 둘이서 근처 재래시장으로 향했어요. 고기, 나물, 과일 등을 빠르게 챙겨 돌아왔고 업체에서 주문한 음식은 저녁 7시 무렵 도착했어요. 결과적으로 음식은 훨씬 깔끔하고 정갈하게 준비됐고 제사도 무리 없이 마칠 수 있었죠. 제사가 끝난 후 상을 내리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아가씨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명함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제부터 새언니가 여기로 주문하시면 돼요. 일주일 전에만 예약하시면 되고요. 주소 말하고 항상 주문하는 집이라고만 하면 알아들어요. 저는 얼떨결에 명함을 받았고 아가씨는 덧붙이더군요. 결제는 엄마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 순간 시어머님의 표정이 정말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마치 무슨 말이라도 하려다 꾹 삼키시는 듯한 모습이었죠.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묘하게 웃음도 나고 마음은 좀 편해지기도 했거든요. 아가씨가 이끌어준 덕분에 덜 부담스러웠고 무겁게만 느껴졌던 제사도 어느새 큰 고비 없이 지나갔어요. 그렇게 또 한 번 아가씨에게 쫄면서도 의지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제 생일, 사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고 시댁 식구들과도 아직은 조금 어색한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시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생일이니까 집으로 와.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서 축하해주자. 그 말씀에 솔직히 좀 놀랐어요. 제 생일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도 의외였고 시댁에서 챙겨준다는 게 낯설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기분 좋게 준비하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동생들까지 모두 와 있었고 아가씨도 벌써 와서 거실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처럼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어쩐지 그날따라 아가씨가 더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식탁에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음식들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잡채, 갈비찜, 나물 반찬, 계란말이, 미역국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그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사실 친정엄마도 제 생일에 이렇게까지 차려주신 적은 없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순간 울컥해져서 멍하니 그 밥상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시어머님 이런 음식 잘 못하시는데? 평소에 손맛보다 말솜씨가 더 좋으신 분이라 늘 음식을 시켜 드시거나 간단히 해결하시는 스타일이셨거든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뿐이었죠. 이 많은 음식을 준비한 사람은 바로 아가씨였어요.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운 말투에 늘 새침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그 사람이 제 생일을 위해 앞치마를 두르고 조용히 요리를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음식을 먹다가 목이 메이고 울컥하는 감정이 벅차올라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아가씨는 여전히 담담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다가 퉁명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뭘 울어요.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지. 딱 그 말투였어요. 늘 그렇듯 감정은 철저히 숨기고 겉은 차가운 척하는 그 태도.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따뜻하게 들렸어요. 말은 툭툭 뱉었지만 그 안에는 언니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라는 말이 숨어있는 듯 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아가씨 팔을 덥석 잡았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렇게 그녀의 팔을 꼭 붙잡고 울고 있었죠. 그런데요. 그런 저를 내려다보던 아가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있더라고요. 울지는 않았지만 분명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아마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거겠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순간 서로의 마음을 느꼈어요. 말로는 표현 못하더라도 그날의 온기와 진심은 평생 기억에 남을 정도로 깊었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 후 처음 맞이한 생일을 시댁에서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감동과 함께 보냈어요. 시댁이라는 공간이 어색하고 불편할 줄로만 알았는데 제게 이렇게 따뜻한 추억이 생길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진심으로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생일이었어요. 그리고 아가씨의 진심이 담긴 그 한 끼가 제 마음 한켠 깊이 새겨졌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생일이었어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자 시어머님께서 슬그머니 휴가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여행이나 가볼까? 며느리도 들어왔는데 얼굴 익히고 가족끼리 더 친해지면 좋잖아. 처음엔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 시어머님의 눈빛은 단단히 작정하신 듯했죠. 신랑은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그런 거 우리 어릴 때나 하던 가족여행 아니야? 이제 다들 바쁘고 각자 사는 것도 다른데. 하지만 시어머님은 단호하셨어요. 그래도 새 식구 들어왔는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친해져? 그러더니 바로 시동생들과 아가씨에게 전화를 돌리시기 시작했어요. 시동생들은 의외로 쿨하게 대답했어요. 네, 휴가 맞춰볼게요. 언제쯤이에요? 조정 가능해요. 그렇게 반응이 좋았죠. 그런데 문제는 역시나 아가씨였어요. 시어머님과의 통화가 스피커폰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었는데 시어머님 표정이 통화 중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끊으시고 한숨을 내쉬는 걸 보니 대충 감이 오더라고요. 그러고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냥 안 가는 게 낫겠네.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신랑을 통해 들은 얘기인데 아가씨가 전화 통화 중 이렇게 말했대요. 누가 간다고? 누구누구 간다고? 아, 진짜 우리 최 여사님 요즘 진상 시험이 다 됐네. 아들 결혼했다고 며느리 친해지자고 가족여행? 나 진짜 이런 시어머니 만날까봐 결혼이 무섭다니까요. 신랑도 이 말을 전하며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물론 평소에 직설적인 아가씨라 그러려니 하면서도 저도 순간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가씨의 그런 말마저도 믿지 않았어요. 속은 여리고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그날 밤 저는 가만히 누워 생각했어요. 사실 저도 여행은 살짝 부담스러웠거든요. 시댁 식구들과 단체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 혹시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싶었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시누이를 낳아주신 분이 우리 시어머님인데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 못 해드릴까?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있을까?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신랑에게 말했어요. 우리끼리 따로 가자는 말 입 다물고 이번엔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가자. 내가 아가씨 설득해볼게. 그날부터 저는 아가씨에게 며칠 동안 작정하고 톡을 보내고 전화를 걸고 밥도 사자고 하고 슬쩍슬쩍 회유도 했어요. 언니가 얼마나 웃긴 사람인지 아가씨가 직접 보면 빠져요. 같이 가면 언니가 고기 다 구울게요. 그렇게 은근히 공략했죠. 아가씨는 처음엔 시큰둥하게 반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톡에 이모티콘도 달고 고민 중이에요. 같은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며칠 후 마지못한 듯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귀찮은데 알겠어요. 갈게요. 그 순간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시댁 식구들 전원이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물론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막상 가보니 분위기가 꽤 좋았어요. 아가씨는 처음에는 다소 시크했지만 웃는 모습도 자주 보였고 제가 장난을 치면 툭툭 받아주는 여유도 보였어요. 신랑과 시동생들도 편하게 어울렸고 시어머님은 연신 사진을 찍으시며 행복해하셨어요. 그 여행은 가족이 된 우리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가씨와 더 가까워졌다는 걸 그제서야 실감했죠. 얼마 전 큰 시동생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시댁에 인사를 왔어요. 두 사람이 진지한 관계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건 처음이라 저도 조금은 긴장했죠. 시댁 분위기는 생각보다 따뜻하고 밝았어요. 여자친구분은 저보다 2살 많은 분이었고 첫인상도 정말 좋았어요. 밝게 웃으며 인사도 잘하고 식사 자리에서도 유쾌하게 대화를 이끄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죠. 저는 자연스럽게 언니 드세요 라며 말을 놓기도 했고 그분도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깍듯하게 대해주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부모님께 급한 전화가 오더니 예상치 못하게 두 분이 자리를 급히 떠나게 되었어요. 남겨진 건 형제들끼리와 저 그리고 그 여자친구였죠. 다들 편한 분위기 속에서 가벼운 이야기를 이어갔고 작은 시동생은 괜히 신난 목소리로 다 같이 나가서 커피나 한잔하자 며 제안했어요. 모두들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오늘 분위기 괜찮네 싶어 기분 좋게 다과상을 정리하려고 일어났죠. 그때였어요. 등 뒤에서 저기요 저기요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큰 시동생 여자친구가 저를 향해 어색한 표정으로 손을 들고 있었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갔고 그 순간 옆에 있던 큰 시동생이 여자친구에게 작게 말하더라고요. 형님이라 불러야지. 인사도 했고 이제 가족인데. 말투는 조용했지만 다소 강압적인 느낌도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여자친구의 표정은 더 굳어졌고 곧바로 말다툼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 순간 아가씨가 빠르게 개입했어요. 소파에 기대 앉아있던 아가씨는 몸을 일으키며 씩 웃더니 이렇게 말했죠. 벌써 결혼했어? 안 했잖아. 새언니들끼리 호칭은 새언니들끼리 정하게 좀 둬요. 그러더니 가볍게 손을 휘저으며 일단 나가자. 우리 여자들끼리 앉아. 이거 나이 역순이면 꼭 이렇게 문제 생기더라. 하고는 능숙하게 상황을 끌고 나갔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따라 나섰고 결국 우리는 근처 카페에 셋이 앉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아가씨는 정말 자상하게 이야기를 풀어갔어요. 자, 솔직히 말해서 나이 문제에 민감할 수도 있지. 근데 형님, 언니 이런 거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오늘 여기서 편하게 얘기하고 정리하자. 누가 언니고 누가 형님이고 그런 건 우리가 정하는 거야. 남자들이 뭐라 해도 우리가 오케이 하면 되는 거잖아. 아가씨의 중립적이면서도 똑 부러진 말투에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큰 시동생의 여자친구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지만 아가씨가 계속 웃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자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솔직히 좀 불편했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이 듣고 나니까 자동으로 거슬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기분 나쁘게 대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그 말에 저도 웃으며 말했죠. 저는 언니가 편했어요. 나이로 따지면 제가 동서인데 가족이잖아요. 그냥 맞존대하면서 편하게 지내면 어떨까요? 결국 저희는 자연스럽게 호칭을 정리했어요. 그분은 저를 형님이라 부르기로 했고 저는 그분을 동서라고 부르며 맞존대를 하기로 했어요. 누구 하나 기죽지 않고 서로 존중하면서 결정한 거라 더 마음이 편했죠.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화해를 하듯 건배까지 했고 어색했던 분위기는 말끔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또 아가씨가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큰 오빠, 둘째 오빠. 앞으로는 니들이 중간 역할 잘해. 여자들끼리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 괜히 쓸데없는 말 던지지 말고 중간에서 헛소리하지 마. 그 말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고 아가씨는 그 말 남기고 가게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가버렸어요. 역시 우리 아가씨 말은 툭툭 던지지만 중심을 정확히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가씨를 더 믿고 더 고맙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저희 큰 도련님 결혼이 2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시간 참 빠르죠.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저는 곧 동서가 될 예비 신부와 가끔 전화 통화를 하곤 해요. 그런 통화를 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어요. 바로 우리 아가씨 진짜 짱이에요. 그 말만 들으면 저도 모르게 피식 웃게 되더라고요. 아니, 저만 그렇게 느낀 줄 알았는데 예비 동서까지도 아가씨를 그렇게 모신다니 이쯤 되면 진짜 신기할 정도예요. 농담이 아니라 저희 둘은 거의 아가씨를 작은 교주 모시듯이 경외심을 품고 지내는 것 같아요. 괜히 뒷말 나올까봐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요. 아가씨는 요즘도 종종 저희 집에 들르곤 해요. 회사 일이 바쁘다면서도 꼭 뭔가를 들고 오죠. 어느 날은 고급 베이커리 케이크를 사오고 또 어느 날은 백화점에서나 팔 법한 정성스러운 과자들을 챙겨와서는 툭툭 던지듯 말해요. 언니 이거 먹어요. 말투는 늘 그렇듯 퉁명스럽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다는 걸 저는 잘 알아요. 그래서일까요? 나보다 2살 어린 이 귀여운 아가씨를 보고 있으면 정말 얼굴을 감싸 안고 볼이라도 한번 뽀뽀해주고 싶을 정도예요. 물론 그렇게 했다간 아마 바로 밀쳐질지도 모르겠지만요. 상상만 해도 웃기고 사랑스러워요. 사실 그동안 시어머님께서 하시려던 일들 중에 저희 며느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부담스러운 것들도 꽤 있었어요. 예를 들면 명절 선물 준비나 친척 어른 생신 챙기기 같은 것들이요. 그런 일들이 슬며시 넘어올 것 같을 때마다 꼭 어딘가에서 아가씨가 툭 끼어들더라고요. 엄마 그건 며느리가 할 일 아니에요. 혹은 엄마 요즘 그런 거 안 해요. 하지 마요. 그렇게 단호하게 막아주는 모습에 얼마나 속으로 박수를 쳤는지 몰라요.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시댁살이 하면서도 불편한 상황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그 고마움을 다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어요. 예비 동서에게 들으니 그분에게도 아가씨가 똑같이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결혼 준비로 바쁜 예비 신부에게 부담 주는 말을 누가 하면 아가씨가 먼저 나서서 막아준대요. 동서 될 사람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고 말이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바로 우리 아가씨 스타일이지. 그래서 어느 날 저랑 예비 동서는 서로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아가씨한테 정말 잘하자. 그리고 나중에 아가씨가 결혼하면 그 남편분께도 잘하고 자녀까지 생기면 우리가 이모처럼 언니처럼 잘해주자 하고요. 농담 같지만 저희 진심이었어요. 이렇게 예쁘고 따뜻한 아가씨를 보면 볼수록 어쩌다 우리 가족이 되었는지 참 신기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지금 갑자기 다가가서 아가씨에게 뽀뽀 한 번만 하자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언니 왜 이래요? 진짜 하겠죠? 그러다 퉁명스럽게 과자 하나 더 내밀지도 몰라요. 정말 이 귀여운 아가씨를 어떡하면 좋을까요? 마음만은 벌써 100번도 더 뽀뽀했어요. 그만큼 사랑스럽고 고마운 존재랍니다.